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학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 바탕으로 이 특례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쉬의 옹현환입니다. 자, 학생들의 영어 실력 및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대표적인 표준학력 평가 시험이 날 수 있는 이 SAT 시험 성적은요,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을 포함해서 이 최상위권 대학 서류 전형에서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성적을 취득할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의대와 약대에 도전하는 경우에는 당연하고요. 학교 형태와 관계없이 이 에세이 성적을 확보할 필요가 높다고 보고요. 이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과학, 생명공학, 경영, 미디어 등 이런 문이과의 인기 학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시험에 도전하여 성적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SAT로 시험 형태가 변경되면서 이 무엇보다도 특히 리딩의 지문 난이도가 많이 쉬워졌거든요. 사용된 지문의 난이도, 아무튼 그 전체적인 이 학생들의 성적을 받기 위해서 투입돼야 될 어떤 그런 학습량이 조금 줄었다기보다는 난이도가 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제외한국학교, 한국학교, 비영어권 로컬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도 이 고득점을 취득하는 것이 충분한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국내의 대치동과 또 해외 여러 지역에서 오랜 동안 실전에 도전하는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SAT 과정을 지도해 오신 우리 맥스 원장님을 모시고요. 이 디지털 SAT 시험의 특징과 더불어 이 SAT 시험에서 고득점을 취득하기 위한 비결,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온 10월 5일 실전 시험까지 남아있는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SAT 고득점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비안까지 상세하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우리 맥스 원장님의 어떤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SAT 실전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아니면 SAT 실전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 어때 거기에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정확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맥스킴입니다. 저는 현재 타클 어학원에서 부원장으로 있으며 SAT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PRP 어학원에서 SAT 대표 강사로 있었었고요. 그 전에는 방콕 맥스프랩 원장으로서 한 6, 7년 동안 학원을 운영하면서 SAT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SAT로 바뀌면서 SAT 책을, 디지털 SAT 리딩이랑 디지털 SAT 그래머 책을, 라이딩 책이죠. 요거 두 개를 집필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com에 출판을 하였습니다. 디지털 이제 SAT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험 구성과 시험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 구성 요소는 리딩, 라이팅 두 개를 합쳐서 64분이 소요가 되고요. 모듈은 두 개를 보게 됩니다. 각 모듈당 32분 이제 보게 되고요. 32분 동안. 그리고 이제 질문 같은 경우에는 각 모듈당 27개. 그래서 총 영어 같은 경우는 54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총 70분이고요. 이것 또한 두 개의 모듈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35분씩 시험을 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질문 수는 각 모듈당 22개씩 해서 44개가 됩니다. 그래서 총 보는 시간은 134분이 되겠고요. 거기에 추가로 중간에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총 걸리는 시간은 144분이 됩니다. 그리고 총 질문의 수는 98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디지털 SAT로 바뀌면서 이제 애답티브 적응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모듈 1에서 얼마나 잘 보는지에 따라서 이지 모듈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드 모듈로 가거나 이렇게 가는데요. 거의 보통 모듈 1에서 한 8개 정도, 이제 거기에서 8개 이내로 틀리면은 이제 하드 모듈로 넘어가고요. 8개에서 더 이상으로 틀리게 되면은 이지 모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는 점수가 이제 어떻게 매겨지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모듈 따라 좀 달라지는데, 여기 지금 테이블을 보시면은 만약에 모듈 1에서 하나를 틀리고 모듈 2에서 만약에 다 맞아서 맞은 개수가 53개잖아요. 그럼 점수는 760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모듈 1에서 내가 만약에 다 맞고 모듈 2가 이제 하드 모듈로 넘어가겠죠. 왜냐면 모듈 1에서 다 맞았으니까. 그래서 모듈 2에서
하나를 틀리게 되면은 요때 맞은 개수도 53개가 되는데 요때는 좀 더 높아요. 하드 모듈을 쓸렸기 때문에 강점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한 780 정도 점수가 나오고요. 그래서 모듈 어디서 틀리냐에 따라서 또 점수가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모듈 1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드 모듈로 넘어가야 됩니다. 어려운 모듈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이제 아래 테이블 보시면은 마이너스 6개, 그래서 6개 정도를 틀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8개 정도를 틀리면 그 이하로 틀려야지 이제 하드 모듈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6개 정도 틀리면 이제 하드 모듈로 가서 제가 만약에 한 4개 정도 틀렸어요. 하드 모듈에서. 그럼 맞은 개수가 44개가 되겠죠. 그럼 점수가 한 660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모듈에서 제가 9개를 틀려요. 그럼 8개보다 더 이상을 틀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모듈은 이제 이지 모듈로 넘어가겠죠. 근데 이게 이지다 보니까 너무 쉬워서 뭐 다 맞히거나 지금 테이블에 보다시피 마이너스 2개. 그래서 한 2개 정도 틀렸어요. 그러면은 아까 하드 모듈에서 맞은 개수는 44개고 지금 만약에 이지 모듈로 넘어가서 43개를 맞았다라고 치면은요. 요때는 더 그 맞은 개수가 하나뿐이 차이는 안 나지만 이지 모듈로 넘어가기 때문에 점수차는 폭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하드 모듈로 넘어갔을 때는 660점이었지만 이지 모듈로 가게 된다면 560점 됩니다. 그래서 약 한 100점 차이가 나니까 그 첫 번째 모듈에서 꼭 잘 봐서 하드 모듈로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되게 그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만약에 첫 번째 모듈에서 이제 두 번째 모듈은 이제 어려운 모듈로 넘어가면은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뒤에 쉬운 모듈로 넘어가면은 문제가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별 난이도지 모듈별 난이도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모듈 1을 보게 되면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1입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미디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이도가 3이죠. 그래서 하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듈 1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모듈로 넘어갔을 때 보시면은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덜 나오는 거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더 비중이 많고 쉬운 문제도 같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지 모듈로 갔을 때는 확실히 쉬운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고 하지만 난이도 있는 문제도 중간중간 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물론 뭐 난이도 어려운 거를 많이 풀어야 좋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쉬운 문제들도 같이 다 익숙해져야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면 간혹 가다가 이게 너무 쉬우니까 학생들이 그 답을 못 고를 때가 있어요. 특히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 나한테 직접적으로 답을 주는데 그래서 오히려 틀린 답을 고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그 난이도도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익숙해져야 문제가 없이 그 오답률을 그만큼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물어보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질문을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텐데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SAT 도입 이후 성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전망은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디지털 SAT 도입 이후 성적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부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퍼 SAT를 공부했던 학생들이 새로운 형식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SAT 주관 기관이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정과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성적 분포가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제 4번 SAT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해서 물어봤었는데 일단 첫 번째 기본기 학습과 시간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SAT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 학습과 시간 관리입니다.
각 섹션별로 핵심 개념을 완벽히 이해를 하고 문제풀이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2번이라고 써놨는데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 보면은 영어에서 이제 몇 문제 틀렸다고 막 그냥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주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뭐 만점이라든지 만점 가까이 못 받아요. 항상 틀린 거에 만족하면 안 되고 항상 그 모든 문제를 맞추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 도전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 SAT 실전 응시 앞서 효율적인 직전 대비 전략. 이건 제가 이제 그 세운 전략인데요. 뭐냐면은 SAT 실전 응시를 앞두고 효율적으로 이제 대비하려면요. 그 시험 전날까지 각 섹션별로 반복적인 문제풀이와 오답 노트를 통한 복습이 필요합니다. 시험 직전에는 새로운 개념을 배우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확실히 정리하고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시험 전날에는 이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 학교 또는 로컬 학교에서 SAT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하는 조언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그 이제 한국 학교 또는 로컬 학교에서 그 SAT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꾸준한 영어 실력 향상이 중요합니다. 매일 영어로 된 읽기 자료를 접하고 어휘와 문법을 꾸준히 학습하여 시험에서의 언어적 그 장벽을 좀 약간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SAT는 미국 교육 시스템에 기반한 시험으로 그 시험 출제 방식을 이해하고 이해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SAT에 특화된 학습 자료 이런 것들을 잘 구하셔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T에서 나올 만한 이제 단어들 이렇게 모음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들을 토대로 이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런 분석이 다 맞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7번인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SAT 강의 및 학습 지도의 특징 그리고 고득점 성과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 저희 SAT 강의는 디지털 SAT에서 자주 나타나는 글의 논리적 흐름과 패턴을 그 학생들이 익히도록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패턴들이 이렇게 보이면은 단어가 바뀌더라도 그 시간이 좀 덜 들거든요. 이거는 내가 한번 숙지했던 거니까 그 패턴을 그 나중에 이제 무엇이 나오는지까지도 이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시험을 더 빨리 풀 수 있고 시간 내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 또한 시간만 줄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정답률도 확실히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그 제일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한 이제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이제 시험에서 그 자주 출제되는 이제 유형과 논리 구조를 효과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그 1500점 이상의 고득점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제 많이 이뤘거든요. 그건 이제 만점도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